주가에는 일부 거품이 다 끼어 있습니다. 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비행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에서의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24년 그리고 25년 초까지 해서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일부 종목들은 제가 앞서서 힌트를 다 드렸죠. 중국 견제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입니다. 최근 국내 2차전지 업종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2차전지를 우리 신사임당에 와서 매번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주가는 일부 상승의 흐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과거에 2차전지를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아직도 손실률이 40%, 50%, 60%까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2차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는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까지의 2차전지 업종에서의 전반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조금 개선이 되어졌죠. 기존에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수익 구간에 지금 도달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손실이 다소 축소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고요. 앞서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부터 11만 5천 원까지 주가 움직임의 상황을 보여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주가가 2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3배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2차전지도 다행스럽게 최근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된다면 소재단의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많이 투자하니까 셀사보다는 소재단의 종목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 8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움직였고요. 2배가 좀 넘게 올라갔죠. 지금은 조정받아서 13만 원, 14만 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포스코 피처엠도 10만 원에서 26만 원인가요? 26만 원까지 상승, 2배가 좀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은 좀 내려와 있지만 LNF도 마찬가지로 5만 원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죠. 15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좀 내려와 있는 11만 원, 12만 원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차전지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상승률 자체가 떨어지는 흐름에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과 연동해서 비슷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시차를 두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흐름 또한 정상화 단계로의 가격 진행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 상황과 연동된 판단으로의 2차전지에 대한 해석과 전망이 가능하다. 기존까지는 시장과는 괴리된 상태에서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지는 흐름들의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시장과 동조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기존과는 다른 흐름으로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상황 설명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품 낀 2차전지, 실적 개선이나 기대되는 호재 등의 이벤트와 주가 상승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거품이 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는데요. 모든 주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에는 일부 거품이 다 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가라고 하죠. 주가, 주식의 가격. 이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을 가정으로 해서 현재의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상황에 대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품은 다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만 특이하게 거품이 끼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시장과 연동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품이 끼었다는 볼 수 없고 이제 정상화 시장에서의 단계로 흐름이 진행되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 업황 그리고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에 대한 흐름들과 또 약간 부정적인 방향성에 대한 흐름들로에 나누어서 이제 이해도 측면에서 악재는 무엇이고 호재는 무엇이고 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기사에서 2차전지 업종의 종목이 상승할 때 많은 내용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의 2차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으로 기사화된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해드리면, 첫 번째는 캐즘 현상의 완화라고 하죠. 캐즘 현상의 완화라는 것은 미국 공장이나 유럽 공장에서의 가동률이 거의 100% 수준까지 현재 진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일시적 수요 감소, 캐즘이라고 합니다. 이 캐즘은 완화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 악화이죠. 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비행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에서의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24년 그리고 25년 초까지 해서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일부 종목들은 지난 3개 분기 동안 또는 2개 분기 동안 흑자로 전환되는 흐름들의 반전이 현재 진행되었죠. 그래서 재무적 부담에 대한 흐름 또한 그동안의 악재 요소였었는데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된 규모 자체가 그렇게 주요하게 이 성장성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규모적 측면에서는 아직 판단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아직은 작죠.
흑자로 전환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캐증과 재무적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 분야로 한번 넘어가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에 대한 가능성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 챌린지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때는 리튬 가격에 대한 흐름으로의 등치된, 치환된 상황으로의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 한 해, 25년도 한 해에서 고가 근처의 가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생산되는 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가격 단위가 보통 위안화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톤당 위안화가 최근에 88,000위안까지 부분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올해 최저점은 45,000위안이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 88,000위안이 많이 올라왔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24년도 지난해 1년 전 수준에서의 리튬 가격입니다. 그리고 23년도 수준에서의 리튬 가격은 60만 위안이었죠. 그러니까 60만 위안에서 45,000위안까지 많이 빠진 뒤에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가려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우호적 상황으로의 접근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공매도 규모입니다. 지난해 한 해 2차전지를 보유하셨거나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해당 업종의 상승마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공매도 규모가 최근에 급격하게 줄었다라든가 2년 전 대비해서 공매도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규모가 다른 여타의 종목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공매도 규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연초 대비해서 공매도 규모가 다소 감소한 종목들이 더러 있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앞으로 주가 상황에 대한 예상 수준에 대한 가능성들을 판단해보게 될 때 공매도 수준에서의 감소 또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의 판단을 해보게 될 때 주가의 상승 전환의 추가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에코프로가 급등했는데 2차전지 부활의 신호탄이 맞나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요,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 위주로의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대표주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이 대표주의 주가 움직임을 방향타를 잡아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에코프로가 최근 단기 구간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최근 5월부터 최근까지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5월부터 최근까지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대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약간 넘어가는 2배가 조금 넘는 상승치의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상승 탄력이 최근에 가파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가장 강한 종목으로 인식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 LNF였죠. 5만 원에서 15만 원 갔다가 11만 원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살짝 넘어갔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는 대략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중심 가격으로 놓고 이 종목이 대표 종목이라고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최근 탄력도가 강화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2차전지 업종의 기준점을 잡는 종목으로 해석하시는 종목은 역시 이제 대형주 내에서 셀사 중심에서의 흐름이고요. 셀사 중심에서의 흐름에서도 보다 탄력이 최근까지 흐름이 좋았던 LG화학이 조정을 받느냐 또는 상승 흐름으로 전환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셔서 양극재사라든가 기타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LG화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소재주에 대한 투자로의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시는 게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가격 공세가 본격화되면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할 부분은 어디인가요? 가장 치명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중국의 2차전지 산업이 전 세계 30% 이상을, 점유율 자체를 그 이상을 한 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절대적 규모에서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중국의 2차전지 산업이 확장될수록 우리나라의 2차전지 산업에서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 원자재 공급과 관련된 민감한, 원자재 수급과 민감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2차전지 산업에서의 종목들은 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생산하는 그 계열사가 있고요. 이걸 중간에 가공하는 계열사가 있고요. 그리고 셀을 만드는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은 일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의 뭐 칠레나 해외 기업의 광산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소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근데 셀사를 아직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대략적인 포스코 그룹은 수직 계열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정상화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지 않았죠. 이게 중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국내 기업의 취약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차 전지 업종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절대 모르고 있는 진짜 위험 신호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2차 전지 업종의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던 요인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리튬 가격도 있고요. 그다음 공매도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뭐 캐즘도 완화됐고 실적 호전도 나오고 있고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겠으나 이 부분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의 중국 견제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우리에게 수주하고요. 유럽에 수출을 할 수 있던 거고요.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공급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개선이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의 그 가능성을 두고 이제 화해한다든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작용을 하게 되면 국내 기업에 대한 풍선 효과처럼 중국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줄어드는 과정이 이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용에서의 뭐 악재라고 하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과 미국이 우호적인 관계로의 진행이 돼서 중국 제품을 미국이 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준비 단계로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또 아니고요. 이 부분도 충분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악재이긴 하나 과정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목할 만한 2차 전지 종목은 무엇인가요? 제가 앞서서 힌트를 다 드렸죠. 최근 내에서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가장 강력하게 진행되었던 종목이 LNF였다. LNF의 재료적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견제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ESS 관련 시장에서의 성장성입니다. 그러면 ESS에 대해서 소재 단에서의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은 LFP 배터리고요. LFP 배터리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초로 양산하는 기업이 LNF. 이게 내년도 양산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LNF가 가장 2차 전지 업종 내에서의 주가 상황이 앞으로 전망치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번에 또 흑자 전환했죠. 가장 우호적 종목, 선호도 높은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과 에이펙의 여파로 로봇 관련 기업의 주가 강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로봇 산업은 미래 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래 산업은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4차 산업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4차 산업은 한 4가지 산업으로 우리가 규정지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I, 인공지능입니다. 두 번째, 사물 인터넷. 인터넷 조작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4차 산업의 두 번째 산업이고요. 세 번째가 자율주행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율주행. 테슬라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이 세 번째 산업이고요. 네 번째가 통신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통신이 결합체가 되어진 어떤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로봇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로봇 산업으로 결정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지금 진행형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로봇의 산업은 앞으로 계속 커나가고 확장되어지는 과정의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반도체가 지난 2000년 초반이라든가 1990년 후반에서의 반도체 산업과 아주 유사한 흐름에서 시간은 많이 걸리겠으나 앞으로 확장 가능성을 두고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산업이 로봇 산업이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라고 하는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로봇 산업에 현재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에 있죠. 국내 기업을 봐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한화, 두산 굵직굵직한 국내 대기업들이 다 로봇 산업에 진출해 있고 로봇 계열사들이 지금 상장해 있습니다. 앞으로 당장의 로봇 산업이 에이펙 효과에 의해서 주가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이런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로봇 산업은 한층 더 확장 가능성을 두고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리쇼어링과 인건비 대체 수요로 로봇주들 중 주목할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리쇼어링이라고 한다면은 제조업체가 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로봇 산업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통한 로봇 산업의 확장성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 산업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공장형 로봇이라고 하죠. 현재는 산업활동에서 효용 가치가 있는 로봇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로봇팔,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 보게 되면 로봇팔이 물건을 옮긴다든가,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팔이 나사나 이런 조임 장치를 운영한다든가,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부분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테슬라에서 이번에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형 로봇으로 대체한다라는 내용에서의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까지는 로봇팔 중심에서의 산업활동에서 로봇이 차지하는 그 어떤 노동력의 그 수요에 대한 공급이었지만, 이제는 인간 같은 이족 보행을 한다든가 사족 보행을 하는 로봇들이 현장에서 사람 대신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진행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제도 테두리가 확장되면서 산업이 확장되는 국면으로 진행되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수많은 로봇주들 중 주목할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국내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로봇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110개 정도 되고요. 자동차 관련 기업이 130개가 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300개가 되고요. 전기전자 업종이 약 100개 정도 됩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뭐 계속 상장이 되어지고는 있으나 한 3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아직 초기 국면에서의 산업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압축되고 그 선별화되는 과정들의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도 있는 종목을 물어보셨으니까, 로봇 산업이 계속 변화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적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난 2022년도에는 로봇주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 로보로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로보로보가 어떠한 그 생산 활동을 하고 어떠한 로봇과 관련된 연계된 종목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보통 가정에 가면 로봇 청소기가 있죠. 가정용 가전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 22년도에는 굉장히 주가가 강했어요. 핫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와 24년도에는 대기업이 투자하는 로봇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또 상장되어진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또 LG에서 투자한 로보스타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이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24년도에. 그럼 25년도 올해 들어와서는 어떤 로봇들이 강하냐, 주가적 측면에서 AI 지능형 로봇과 실적 개선이 되어지는 로봇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주들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다 적자입니다.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도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도 작고요.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올해 특이한 점은 실적이 부분 개선되어지는 로봇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가 올해 텐베거라고 하죠. 10배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2만 원에서 올해 한 해만 20만 원까지 주가 상승을 보였죠. 이 로보티즈가 올해부터 작지만 흑자로 개선이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로봇주의 올해 흐름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실적 개선이 일부분이라도, 그리고 매출 규모가 일부분이라도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형태의 로봇주들이 올해와 내년도 흐름에서 시장을 장악하는, 선도하는 형태의 모습이 되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산업의 발전이 로봇 산업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굉장히 크죠. 제가 아까 좀 전에 4차 산업의 결정판이 로봇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4차 산업의 핵심적 요소가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피지컬 AI라고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고 있고, 로봇의 두뇌가 AI라는 측면으로 도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와 로봇은 함께 가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우리가 기존까지는 AI라고 한다면 하드웨어 쪽 종목들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칩을 생산하는 칩 생산 기업에 대한 주가 반응도를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라든가 또 소부장이라든가 칩을 생산하는 1차적 관점으로의 AI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또 1차적 관점에 주가 반응도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게 성장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진화하겠죠.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면서 관련한 로봇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든가 또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이 AI를 통해서 어떤 수익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부터는 AI의 확장성 구간에서의 기업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었죠. 과거에. 한 1, 2년 전에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거품 단계가 아닐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거품은 꺼지고 나서야 그게 거품인 줄을 아는 것이지 실제로 거품이 계속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그게 거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품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 IT 버블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2000년 초반에 IT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과정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시점을 IT 거품 시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꺼지고 나서야 우리가 그때가 거품이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AI에 대해서 거품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품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거품이다 아니다 단언해서 규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로봇이 하반기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과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두고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따져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장주가 금리 인하 시기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이오, 2차전지, 로봇, IT 플랫폼을 성장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계속 R&D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생산성 자체에서 수익을 구현하지 못하지만 계속 투자를 해서 미래에 아주 큰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의 형태를 우리가 성장주라고 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그렇다면 성장주는 계속된 투자로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자금 조달을 통해서 금융비용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PD가 얘기하기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로봇주에 대한 앞으로 반응도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질문을 주셨는데 금리가 5%에서 1%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성장주들은 굉장히 수익이 효율적, 부담이 없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에 대한 실제적 채권 수익률을 보게 되면 아주 고점이었던 5%에서 지금 4%입니다. 그럼 바꿔 말해서 이자 비용을 500만 원 내던 기업이 400만 원 낸다라고 해서 효율적 투자 관점에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와 성장주가 아주 동일선상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거는 조금 너무 앞서 나간 해석의 관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성장주의 관점을 판단해서 어느 시점에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느냐 이 부분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시장에서 지수가 국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가 확장되는 구간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특히 기관과 외국인에 의한 시장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계속 매도를 진행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성장 섹터 기관 외국인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크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성장 섹터에 관심도 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두고 주가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주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들이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그간의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매도로 축적된 총알이 이제 지수가 정체기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개인의 충분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 대상 종목을 찾을 때 역시 이때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방송에서 12월과 내년 초 흐름까지에서의 시장 상황은 횡보 구간에서의 시장 흐름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지수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가는 과정보다는 옆으로 눕는 과정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옆으로 눕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는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이해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맞춰서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다. 이 관점보다는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매수에 의한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주 신규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전략과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전략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든 이익이든 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기업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두 기업 정도가 흑자로 전환되는 내용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익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출이라도 판매량만이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클로봇이라든가 하이젠 RM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의 매출 규모가 조금이지만 지난해 대비해 30%, 지난해 대비 20% 이렇게 점증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로봇주의 흐름이 개선되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판단해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젠스랑 대표가 로봇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말하면서 로봇 부품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액추에이터라든가 엑셀레이터 같은 부품과 관련된 로봇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볼 내용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최근 시장에 대한 우려, 고민, 걱정 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해 시장뿐만 아니고 내년도 시장에서의 전체 시장에서의 흐름은 최근까지 반도체 중심에서의 흐름이 만들었다 한다면 이제는 그 확장 가능성을 두고 종목이 펼쳐지는 시장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야말로 기존까지는 지수의 장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종목의 장이 되는 수익률 게임이 가능한 시장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임당 코너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여기서 좋은 힌트들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